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완전히 갈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정권 교체 때문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6월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 삼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규제, 627 대출 규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12.16 대책과 비슷하게 보셨을 겁니다. 12.16 대책 기억하시죠?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됐고 강남 3구를 타겟으로 한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는 단기 처방에 그쳤고 오히려 그 이후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27 규제도 결국 일시적일 거고 곧 다시 오를 거라고요. 하지만 삼토시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2019년 12월과 2025년 6월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2019년에는 금리가 낮았고 유동성이 넘쳐났으며 공급은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상승 조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주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계획 대비 50% 축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들이 대출을 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금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가산금리를 올립니다. 현재 1.3% 수준인 가산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금리를 내려도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규제의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월 대비 7, 8월에 거래가 크게 감소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입니다. 그리고 7월 대비 8월에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급지가 높을수록, 즉 집값이 비쌀수록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도 강남 3구만 혼자 올라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양극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 처방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재명 정부의 예상 행로를 분석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졌죠. 그 말은 뭘까요? 핵심지를 규제해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발표한 정책 방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는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4가지 핵심 변수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변수,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물량입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기억하시나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하게 했던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로 등록한 주택들이 2026년에 대거 만기가 됩니다. 그럼 이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까요? 아니면 재등록할까요? 이것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량입니다. 임차인들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걸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두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 변수, 전세자금 대출 DSR 포함 여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5억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3억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전세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전세자금 대출 3억 원 받으면 나머지 7억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현금으로 7억 원을 가지고 있기 쉽지 않죠. 결국 상급지 전세 시장에도 가격 조정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여부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팔고 결국 서울에 좋은 집 한 채만 남기려 할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죠. 그럼 서울 집값만 더 오르는 일극화 현상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서울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분산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현상 파악 능력과 정책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그럼 이 4가지 변수의 방향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자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예고된 미래고요. 유동성은 어차피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구와 울산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역발상의 길로 지방 투자를 제안합니다. 특히 대구는 역대급 공급 절벽이 눈앞에 와 있고 울산은 수급과 유동성의 쌍끌이 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하이라이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예상되는 39개 추천 단지가 나옵니다. 서울 직주 근접 단지, 경기 직주 근접 단지, 대구와 울산의 유망 단지까지 구체적인 단지명과 선정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책값은 충분히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의 이분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대신 여러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 이겁니다. 시나리오마다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입니다. 정책도 복잡하고 금리도 불확실하고 공급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성만 믿고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입니다. 저자는 삼토시, 본명은 강승우이고요.
부동산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출간일은 2025년 9월 17일입니다. 장르는 경제 경영 도서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 분야에 속하고요. 페이지 수는 164쪽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책을 특히 추천드리는 독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 지금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 책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둘째,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앞두고 계시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겁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수도권 외에 대구, 울산 같은 지방 도시의 투자 가치를 발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